문서를 잠깐 좀 볼게요. 여러분들 사이클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사이클론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생성해야 될 그 객체가 Decision Tree Classifier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ecision Tree로 검색을 해보시면 트리라고 하는 모듈 안에 Decision Tree Classifier가 있어요. 우리는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Decision Tree Classifier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파라미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mean samples split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튜닝을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기본값이 2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라는 그런 뜻이고요. 문서를 잠깐 좀 보면은요. 어, 최소의 샘플들 개수, 필요한, 뭐 할 때 필요한,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음, 그 노드에서의 최소의 샘플 개수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샘플 개수가 디폴트 값은 두 개. 그래서 두 개면 그 뭐 나누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 지금 인트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트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수 타입도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수 타입의 샘플의 개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최소값이면 당연히 정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두 개, 뭐 네 개, 여섯 개, 열 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보시면, 지금 실수 타입도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 타입이면 이거는 fraction, 비율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mean samples split 몇 퍼센트까지 사용할 거냐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샘플의 그 몇 퍼센트까지를 사용을 할 거냐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계산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 샘플 개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5천 개의 훈련셋에 5천 개의 샘플이 있다. 5천 개의 샘플이 있으면 여기를 실수로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0. 뭐 0.1이라고 하면 C는 이거 올림하겠다는 뜻이에요. 계산된 그 올림이란 뜻입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란 뜻이에요. 소수점 이하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올림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전체 샘플의 0.1이라고 하게 되면 5,000개의 0.1이면 500개죠. 그죠? 그러니까 500개 이상이 있으면 노드들을 스플릿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0개가 안 되면 스플릿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로 줄 때에는 우리가 개수를 직접 지정하시면 돼요. 두 개, 뭐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직접 몇 개 이상이면 노드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수 타입을 정수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정수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비율로 계산하게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1%, 0.1%, 0.005%,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율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얘가 비율 곱하기 전체 샘플, 그리고 소수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올림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문서를 보시면. 그래서 mean samples split을 이용하실 때 정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실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맥스 뎁스 같은 경우에는 인트밖에 못 써요. 뎁스를 비율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맥스 뎁스 같은 경우에는 인트만 쓸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의 리프, 어,
각 리프 노드에 있는 샘플들의 최소값, 개수도 int나 플롯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int나 플롯을 사용할 수가 있고, 디폴트 값은 한 개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리프 노드의 샘플의 개수는 최소 한 개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 한 개만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정수로 하지 않고요. 정수로 하지 않고 실수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실수 타입으로. 그래서 음, 우선 그 훈련셋의 그 점수를 저장하기 위한 배열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의 점수를 저장할 리스트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in samples 우리가 바꿀 게 스플릿을 바꿀 거예요. min samples split 이거를 바꿀 건데 얘를 저는 배열로 만들 거예요. A range 배열로 만들 건데 0.0005라고 할게요. 0.0005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0.01이 1%고요. 그러니까 0.05%란 뜻이에요. 0.05%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천 개가 있으면 5천 개 곱하기 0.000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25개는 뜻이에요. 25개 이상이면 스플릿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스플릿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비율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최소값. 0.0005. 그 다음에 최소값을 0.125, 12.5%까지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꽤나 크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비율로 늘려주면 되니까 0.0005 단위로 늘리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반복문 쓰겠습니다. 그냥 S라고만 할게요. min samples split. 그럼 처음에는 0.0005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숫자는 여기다가 0.0005를 더해줄 거니까 0.00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001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002가 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그 비율을 늘려나갈 거고요. 늘려나갈 거고, 그리고 decision tree 클래시파이어를 어떤 식으로 생성을 할 거냐면, 여기 min samples split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값 s를 줄 거예요. s를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 모델을 훈련시키면 돼요.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시키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훈련시킬 때는 X, TR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레이블은 Y, TR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훈련이 끝난 거고요. 훈련이 끝난 거고, 이제 훈련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해보면 되냐면, 정확도 계산해 보시면 돼요. 훈련셋의 TRACC라고 할까요? 훈련셋의 정확도는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스코어 함수 호출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X, TR, Y, TR 아규먼트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의 정확도는 검증셋의 정확도는 마찬가지로 트리 클래시파이어에서 스코어 계산하시면 되고요. X 밸리데이션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검증셋 그리고 검증 레이블은 Y 밸리데이션이죠. 이거는. 그래서 정확도를 다 계산을 했어요. 각각 저장해주면 되겠죠. 훈련셋의 정확도는
train scores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validation 정확도는 validation scores에다가 append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train scores에다가 append 그리고 tr 정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validation scores에는 append를 하실 때 val acc를 append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 숫자들이 정확도들이 저장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는 다 똑같죠. 여기 아까 제가 점심시간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mean samples split에 사용할 값들을 배열로 잘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반복문 도는 거는 똑같고 디스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생성자 호출할 때 여기 파라미터만 설정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코드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그래프 그리는 코드는 위쪽에 이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아, 여기에 저기 X좌표가 조금 바뀌겠군요. 음. 그냥 복사를 좀 하고 올게요. 복사하고 오셔서 X좌표로 사용할 거는 min samples split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X좌표 위치에다가 요거 써주시면 되고요. 풀련 점수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검증 세트 min samples split을 X좌표로 validation score를 Y좌표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만 바꿔주시면 돼요. 코드에서. 레전드, 그리드, X 좌표의 의미는 맥스뎁스가 아니죠. 여기의 의미는 min, samples, split이 X 좌표의 의미죠. 그리고 Y 좌표의 의미는 accuracy.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너무, 너무 빡빡하게 그렸나요? 만약에 요거 이 X축에 있는 값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피겨 크기를 조금 바꿔주시면 plt.figure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어, 조금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12, 4 이런 정도로 하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너무 촘촘히 자른 그런 느낌도 있기는 있어요. 너무 촘촘히 자른 그런 느낌도 있고요. 대략적인 경향만 볼까요? 대략적인 경향만 보면 점을 찍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군요. 이렇게 보이죠? 아예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훈련셋이고요. 빨간색 점선이 검증셋이에요. 검증셋이고, 자, 모양이 여기랑은 완전히 다르죠. 값이 증가될 때 정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검증 세대에서는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춰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멈춰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가 제일 적당하다. 그래서 그 뎁스는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훈련 세대에서 얼마든지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고 가대적합이 커진다. 라고 하는 걸 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서는 mean samples split이라고 하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설명드렸었죠. 어, 그 가지들을 나누기 위한 최소의 샘플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무는 작아지잖아요. 나무가 작아지면 정확도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어제 정리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민으로 시작하는 파라미터 값은 증가시키면 트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적합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민으로 시작하는 파라미터 값을 감소시키면 트리가 커져요. 훈련 세대에서 정확도가 좋아져요.
밑에 있는 모습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샘플의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지를 더 많이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샘플의 개수가 작아도 가지를 나누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지가 커지는 거예요. 나무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98%를 넘어서 가지고 99%까지 되고 있죠. 근데 그게 급격하게 떨어지죠. 샘플의 개수가 10개일 때, 100개, 50개일 때, 뭐 500개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그 노드 안에 샘플이 몇 개 이상 있어야 나누겠다라고 한 그 숫자를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가지를 나누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줄어들게 되니까 트리가 작아지겠죠. 트리가 작아지게 되면 점점 정확도가 낮아지게 돼요. 자, 그런데 반면에 검증셋을 볼게요. 검증셋은요, 정확도가 오히려 늘어나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과소적합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 부분에서는 과대적합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도 과대적합이 있고 여기도 과대적합이 있는데 그 과대적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면서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 과소적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훈련셋은 점수가 안 좋아질 거고 검증셋에서는 더 이상 이게 여기가 바뀌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검증셋에서는 88%라고 하는 게 최대값이에요. 80% 얘를 아무리 줄이더라도 아무리 늘리더라도 검증셋에서는 88%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적당한 부분은 이 정도가 물론 과대적합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훈련셋 점수 그다음에 검증셋 점수가 전부 좋은 부분인 여기가 가장 적당한 민 샘플즈 스플릿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맥스로 시작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크, 나무의 크기가 커져요. 나무의 크기가 커지면 훈련셋의 정확도가 좋아져요. 훈련셋의 정확도가 좋아지더라도 검증셋은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과대적합이 늘어나는 거예요. 민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최소값을 규정하는 거예요. 최소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최소값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이 값이 커져버리면 최소값이 커져버린다는 얘기는 나무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나무의 크기가 작아지면 훈련셋의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훈련셋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 샘플즈 스플릿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이 값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그 값을 줄이면 줄일수록 최소값을 줄이면 줄일수록 가지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면 훈련세대에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민으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들의 의미, 맥스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들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꼭 이렇게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꼭 이렇게 나누실 필요 없이 몇 개만 테스트를 해보셔도 돼요. 이건 사실 너무 많이 제가 사용을 했고요. 너무 많이 사용을 했고, 뭐 여기를 조금만 이런 식으로 조금 줄이면 0.005라고 했죠. 그러면 또 다른 모양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모양은 비슷하게 나올 텐데 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건 0.05%, 0.5%라는 의미죠. 0.5%. 0.005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거기에서부터 12.5%까지. 12.5%면 이거는 만약에 1000개가 있으면 125개, 노드 안에 125개 이상이 있어야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샘플이. 하나의 노드 안에 125개 이상이 없으면, 음, 그러면 나누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샘플이 1000개일 때. 예,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 뭐 여기는 뭐 이렇게까지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뭐 이런 정도로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여기서도 경향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경향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비율이 0.005인 경우에는 훈련 셋에서 91%, 그리고 검증 셋에서는 80, 거의 88% 정도 되네요. 87에서 88이니까. 이 정도가 보여주고요. 훈련 셋에서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검증 셋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훈련 셋은 점점 좀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가 요 정도가 좋은 거죠. 요 정도가 좋은 거예요. 훈련 셋에서 88%, 검증 셋에서도 거기에 유사한 비율이 요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한 방법에서의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훈련셋을 전체 훈련셋을 전체 샘플을 훈련과 테스트로 나눈 다음에 다시 훈련 세트를 다시 훈련과 검증 세트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훈련에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들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교차 검증. 우선 교차 검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전체 훈련 세트가 있어요. 전체 세트가 있어요. 일단 전체 세트를 훈련 셋과 그 다음에 테스트 셋으로 나눴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훈련 셋을 다시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작은 부분을 훈련으로 사용하고 요만큼을 검증으로 사용했어요. 그랬죠. 그죠? 예, 테스트로 사용할 값들을 미리 잘라놓고 여기를 다시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훈련할 때 사용할 데이터들이 너무 적어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검증도 하면서 훈련할 때 이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훈련셋을 5개로 나누자라고 한 거예요. 다섯 개로 나눠서 얘를 검증셋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개는 훈련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죠. 이게 첫 번째 훈련. 그 다음에 한 번 더 훈련을 시켜요. 한 번 더 훈련을 시킬 때에는 어, 이번에는 다른 다섯 개들 중에서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여기를 검증으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를 검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네 개가 있겠죠. 요 네 개를 얘네들을 훈련으로 사용을 해요.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훈련을 몇 번 시킬 수 있냐면 훈련을 5번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훈련 세트를
테스트 셋을 띄어낸 전체 훈련 세트를요. 전체 훈련 세트를 예를 들자면 4대1, 그러니까 20%가 되겠죠. 검증 셋 20%를 띄워놓고 나머지 80%로 훈련을 시켜서 훈련 셋의 점수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검증 셋의 점수를 계산을 해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면서. 그 다음, 뭐 예를 들면 맥스 뎁스가 2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맥스 뎁스가 2일 때 요거 4개, 요거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맥스 뎁스가 2일 때, 여기를 검증 셋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를 훈련 셋으로 사용하고. 다시 이번에는 여기를 검증 셋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는 훈련 셋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검증 셋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를 훈련 셋으로 사용하고 4개를 훈련 셋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검증 셋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를 훈련 셋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5번 훈련을 하겠죠. 5번 훈련을 하면서 훈련 점수가 5번이 나오겠죠. 검증 점수도 5번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얘네들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뎁스가 2일 때, 뭐 맥스 뎁스가 2일 때 이렇게 해놓고서 훈련 셋 5번 검증한 걸로 평균값 내고요. 검증 셋 5개 검증한 걸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맥스 뎁스가 2일 때의 훈련 점수다, 검증 점수다라고 그 평균값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번 훈련의 평균을 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샘플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훈련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검증할 때는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로만 검증을 했죠. 그쵸? 네. 이런 트릭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번 훈련의 평균으로 훈련셋 점수를 내기 때문에 훈련셋 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한 번만 계산하는 것보다는 더 좋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비슷하게 나오거나 더 좋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검증셋도 마찬가지로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게 교차 검증이에요. 교차 검증. 교차 검증은 이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5개로 나눠서 5개 중에 4개를 훈련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3개 전체 훈련셋을 3개로 나눠서 2개만 훈련시키고 하나는 그 검증셋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아니면 전체 훈련셋을 10개로 나눠 놓고 10개 중에 9개는 훈련하고 하나는 검증셋으로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설정하기 나름. 그래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하면 전체 훈련셋을 전체 훈련셋을 전체 훈련셋을 뭐 훈련과 검증으로 뭐라고 할까요? n개의 n개의 파티션으로 파티션으로 나눠서 나눠서 n-1개는 n-1개는 훈련셋으로 사용하고 어, 훈련할 때 사용하고 한 개는 여기는 바로로 이렇게 쓸까요? 한 개는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검증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티션을 바꿔가면서 어,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한 개를 바꿔가면서 n번 훈련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검증용 세트를, 검증용 세트를 바꿔가면서 n번 훈련과 검증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n개의 그 훈련 셋 점수를 평균 내고요. 그 다음에 n개의 검증 셋 점수를 평균을 내서 얘네들을 이 평균 값을 훈련 셋의 점수 그리고 검증 셋의 점수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이 교차 검증이에요. 교차 검증. 교차 검증을 우리가 직접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건 함수가 우리가 직접 뭐 코드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럴 필요 없이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함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교차 검증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수 이름이 크로스 밸리데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크로스 밸리데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사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써드린 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임포트 한 부분으로 갈게요. 임포트 한 부분으로 가셔서, 임포트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을게요. from scikit-learn에는 이것도 모델 셀렉션이에요. 모델 셀렉션 안에 크로스 밸리 데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밸 스코어가 있어요. 이거는 교차 검증을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함수고요. 교차 검증을 수행하겠다라는 함수고 얘는 교차 검증의 점수만 계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예요. 자, 얘를 하나가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행하고요. 자, 우리가 뭐랑 비교를 해볼 거냐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훈련 셋, 테스트 셋 나눴죠. 훈련 셋, 검증 셋 나눴죠. 훈련 셋, 검증 셋 나눈 다음에 여기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 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씩밖에 훈련 안 한 거예요. 그죠? 검증 셋을 우리가 직접 나눠버렸고 훈련 한 번만 된 거예요. 그죠? 파라미터 하나에 대해서는 훈련이 한 번만 된 거예요. 검증도 한 번만 된 겁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 어, 이 부분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보면 여기가 5였죠. 5. 그죠? 네, 여기가 5였는데 여기 보시면 검증 셋에서 0.88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훈련 셋은 0.87 정도였었던 걸로 나왔어요. 그죠? 자, 요거랑 비교해 보기 위해서 맥스 뎁스를 5로 한번 하고서 교차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무엇을 할 거냐면 제일 처음에 교차 검증에서 사용할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거냐면 디시전 트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디시전 트리에서 맥스 뎁스가 5인 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맥스 뎁스가 5인 거를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CLF라고만 할게요. Decision Tree Classifier. 맥스 뎁스를 5로 고정시킬 거고요. 5로 고정시킬 거고, 랜덤 스테이트, 난수는 이렇게 시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다 하나만 더 쓸게요. 제가 nfold라고 했는데, fold는 이렇게 접다란 뜻이잖아요. 접다. 몇 번 접었다는 뜻이에요. 몇 번 접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fivefold다. fivefold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훈련셋을 다섯 개로 나눠서, 다섯 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는 검증셋, 나머지 네 개는 훈련셋으로 사용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뜻인 거고요. 만약에 어, 3폴드 교차 검증이다라고 한다면 전체 훈련셋을 세 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서 하나는 검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두 개는 훈련으로 사용한다라는 뜻이 이해되셨습니까? 음. 만약에 텐폴드 교차 검증이다라고 하면 전체 훈련셋을 10개로 나누는 거예요. 전체 훈련셋을 10개로 나눠서 9개는 훈련으로, 그 다음에 1개는 검증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셨죠? 그리고 교차 검증은 크로스 밸리데이션 줄여가지고 CV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교차 검증은. 네. 자, 몇 폴드 교차 검증을 해볼 거냐면 5폴드 교차 검증을 해볼 거예요. 전체 훈련 셋을 5개로 나누고 그중 한 개를 뭘로 이용한다? 검증으로 사용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개는 훈련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가 검증이 되는 거죠. 검증 세트가 되는 거고 80%가 훈련 세트가 되는 거고 20%가 검증 세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밀당값은 CV라고 할게요. 함수가 크로스 밸리데이트 이용하시면 돼요. 크로스 밸리데이트. 첫 번째 파라미터가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에스티메이터에는 우리가 만든 디시전 트리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문자 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훈련셋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어떤 변수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x트레인 full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셋과 검증셋을 따로 나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차 검증이 알아서 전체 훈련셋을 20% 따로 띄워놓고 검증셋으로 띄워놓고 나머지 80%를 훈련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검증셋을 따로 나눌 필요 없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딱 한 번만 호출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전체 훈련셋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 레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트레인 fu를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좀 더 있는데요. CV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교차 검증이란 뜻이죠. 여기가 몇 폴드인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5폴드다, 3폴드다, 10폴드다 이걸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몇 개로 나눌 거냐. 5폴드 CV, 5폴드 교차 검증을 이용하겠다. 그럼 CV에다 5라고 쓰시면 돼요. 만약에 3폴드 교차 검증을 사용하겠다. 그럼 여기는 3이라고 주시면 되는 거고요. 10폴드 교차 검증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10이라고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훈련셋을 몇 개로 나눌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안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 이런 게 있으면 좋아. n job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return train scor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기본값이 아마 false였을 거예요. 얘를 true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두 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어, 이따가 주석으로 설명드릴게요. 얘는 그 교차 검증을 수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반복문들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CPU 자원이 많이 사용이 돼요. 많이 사용이 되는데 만약에 CPU가 멀티코어 CPU인 경우에 멀티코어를 다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병렬 작업을 수행해서 그 계산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검증 셋의 점수만 주는 게 아니라 훈련 셋에서의 점수도 같이 줘라. 그런 의미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5번 훈련을 한 거예요. 교차 검증이 5번을 수행을 한 겁니다. 자, 결과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CV가 리턴 값이었죠. CV를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CV의 타입은 무엇일까요? 딕셔너리입니다.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그리고 키 밸류. 트레인 스코어를 리턴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트레인 스코어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테스트 스코어까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나와요. 모든 키값들은 문자열이고요. 그다음 모든 밸류는 배열입니다.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인데요. fit time이라고 하는 거는 훈련 시간. 훈련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타임은 훈련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점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맞아요? 훈련하고 나서 점수를 계산하려면 훈련 셋하고 훈련 레이블 줘서 점수를 계산할 거고 테스트 셋하고 검증 셋하고 검증 레이블 주고서 점수를 계산하겠죠. 맞아요? 그 점수 계산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테스트 스코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검증 셋에 대한 점수, 정확도를 의미를 합니다. 자, 몇 번 테스트가 됐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테스트가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여기 이 전체가 뭐냐면 이게 X 트레인 풀이에요. 그죠? 얘를 몇 개로 나눴다? 5폴드니까 얘를 이렇게 5개로 나눈 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비율로 나눴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를 검증셋으로 썼다, 그러면 나머지 4개가 훈련셋일 거잖아요. 그 훈련셋으로 여기로 훈련시키고, 얘를 검증셋으로 했을 때, 검증셋에서의 정확도. 그리고 얘를 훈련시킬 때, 요 4개를 훈련시킬 때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요거 점수 계산할 때 걸린 시간.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한 번 훈련과 검증이 끝났죠. 한 번 훈련과 검증이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섯 개의 그 세트들 중에서 여기를 검증셋으로, 여기를 검증셋으로, 그럼 나머지가 요렇게가 네 개가 남죠. 여기를 뭘로? 여기를 훈련셋으로. 그럼 훈련시킬 수 있겠죠? 요 네 개를 여기 있는 거 한 개하고 여기 있는 세 개하고 합쳐가지고 요 네 개를 훈련시키는데 걸린 시간,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얘에 대해서 정확도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요 검증 셋에서의 정확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요 훈련 셋에서의 그 정확도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5번 훈련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계산해 볼 수 있냐면 평균값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검증셋부터 먼저 볼까요? 검증셋 각 교차 검증에서 각각의 교차 검증에서 검증셋의 정확도 평균. 평균값 계산하는 건 배열의 평균값 계산하는 거는 넘파이 민이 있잖아요. 넘파이 민이 있고요. 요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볼까요? 교차 검증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딕셔너리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 이렇게 하면 배열 나오죠. 이 배열 뭐예요? 이거죠. 그죠?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CV는 뭐다? 리턴값 CV는 딕셔너리다.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로 저장하는 거다. 그죠? 출력해보니까 딕셔너리인 거 알았잖아요. 중괄호고 키, 밸류. 그 끝에 중괄호로 끝났고. 그죠? 어, 딕셔너리에서 이 밸류들 찾으려면 키값 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검증셋의 정확도 5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배열의 평균값 계산하려면 넘파이점 민 이렇게 하시면 되죠. 몇 퍼센트? 86.3%. 그럼 각각의 교차 검증에서 훈련셋의 정확도 평균 볼까요? 각각의 교차 검증에서 훈련셋의 정확도가 5개가 나올 텐데 얘를 평균 내보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너파이점 평균 교차 검증 결과에서 트레인 스코어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몇 퍼센트가 나옵니까? 87.3%가 나왔죠. 그죠? 되셨나요? 자, 점수 좀 써둘게요. 훈련셋에서는 87.3%가 정확도고요. 0.87로 쓸까요? 훈련셋에서는 0.873 이게 정확도고요. 그 다음에 검증셋에서는요. 여기가 0.863이에요. 0.863이에요. 검증셋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죠. 맞습니까? 네. 평균을 내보니까. 자,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사용했었던 거 볼게요. 하이퍼 파라미터 사용할 때 여기 썼던 거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맥스 뎁스 5로 했죠. 뎁스 5로 했죠. 여기 훈련셋 정확도, 여기 검증셋 정확도. 이 값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조금 순서가 바뀌긴 해요. 여기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여기는 오히려 검증셋이 점수가 더 높긴 하죠. 점수가 더 높기는 하지만 비슷하죠. 실제 값 한번 볼까요? 위에 출력한 게 출력은 안 했군요. 출력 0.86하고 0.88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둘 다 0.87 정도 아닐까요? 얘랑 비슷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 한 번만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5번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번 훈련시킨 거의 평균값으로 우리가
점수를 매기게 되면 이 점수는 마치 모든 훈련셋을 한 번씩은 다 훈련시킨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만 훈련했을 때보다 점수가 조금 더 좋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검증셋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교차 검증이에요. 그래서 이 점수를 사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셋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들, 검증셋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들을 이 점수를 사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사용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교차 검증, 교차 검증에서 훈련셋 정확도 평균은 교차 검증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교차 검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비슷하거나 약간 좋은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약간 좋은 이유는 5번 다 썼으니까 적어도 한 번씩은 훈련할 때 이용이 됐기 때문에 평균 값은 약간 좋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을 여기다 주석으로 써드릴게요.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를 사용할 때 에스티메이터 파라미터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냐면 예측기. 에스티메이터가 예측기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머신러닝 모델. 뭐 KNN이라든가 디시전 트리라든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든가 그런 머신러닝 모델 객체 생성한 거를 에스티메이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X와 Y는 훈련 셋과 훈련 레이블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검증셋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예, 교차 검증은 내가 알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V는 그 교차 검증의 N폴드, N폴드 교차 검증에서 N값. 그러니까 3폴드냐, 5폴드냐, 10폴드냐 이렇게 정수값을 주시면 돼요. 정수값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N 잡스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병렬로 수행할 작업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N 잡스를 기본값은 1이에요. 기본값은 1이기 때문에 한 번 훈련하는 게 끝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을 진행하고 두 번째 훈련하는 게 끝난 다음에야 세 번째 훈련을 진행하는 거고 세 번째 훈련이 끝난 다음에야 네 번째 훈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 CPU 멀티코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멀티코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계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만약에 듀얼 코어 그러면 마치 CPU에 두뇌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병렬적인 작업을 두 개를 동시에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쿼드 코어 그러면 CPU 안에 두뇌가 네 개가 있는 거여서 네 개의 작업을 동시에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뭐 헥사 코어 그러면은 여덟 개를 동시에 헥사가 8인가? 네. 16인가? 네. 그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숫자를 지정을 하시는 거고요. 두 개까지 병렬 작업을 수행할지, 네 개까지 병렬 작업을 수행할지 그 값을 주시면 돼요.
그 CPU 코어 개수를 넘을 수는 없겠죠. CPU 코어 개수를 넘을 수는 없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CPU의 모든 코어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사용 가능한 모든 CPU 자원을 다 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병렬 작업을 최대로 수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해주면 속도가 조금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이 n 잡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함수나 아니면은 클래스에 n 잡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으면은요 최대한 다 사용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로 설정하고 그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사용했었던 마지막 파라미터가 return train score인데 이거는 훈련 점수를 리턴할지 여부예요. 리턴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거고 이게 없으면 이게 false이면 훈련 점수 없이 테스트 점수까지만 그러니까 검증 셋에서의 점수까지만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계산을 해주는 거고 여기를 true를 주게 되면 훈련 셋의 점수도 계산해주고 테스트 셋의 점수도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 과대적합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크로스 벨 스코어라고 하는 거 썼었잖아요. 얘는 점수를 그냥 바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얘도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에스티메이터 여기에다가 머신러닝 모델을 주시면 되고요. X 트레인 풀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Y 트레인 풀을 주시면 되고 교차 검증의 개수 5로 주고요. N 잡스를 마이너스 1로 주고 이렇게 하면 얘는 바로 점수들만 바로 딱 줘요. 그죠? 이 점수들의 의미는 그 검증 세대의 점수들을 바로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세세한 정보들이 필요 없다. 훈련셋 점수도 필요 없고 훈련시킬 때 시간이나 그 점수를 계산할 때 시간이나 이런 세세한 정보들이 필요 없고 오로지 필요한 게 검증셋 점수만 필요하다라고 한 경우에는 크로스벨 스코어 이거 하나로 끝내시면 돼요. 여기 숫자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숫자들 보시면 아마 여기 테스트 스코어에 있는 거랑 동일할 거예요. 같죠? 0.88, 그 다음에 0.86, 0.84, 0.86, 0.85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죠? 그러니까 얘는 검증 세대 점수들만 바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엔폴드 교차 검증 간단하게 CV라고 쓸게요. 엔폴드 교차 검증에서 각각의 검증 셋에서의 점수 여기서는 정확도겠죠. 정확도 점수들의 리스트 배열입니다. 배열을 리턴해줘요. 그러니까 점수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크로스 벨 스코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네, 보셨습니까? 이게 교차 검증의 생각이에요. 교차 검증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 건지 아시겠죠? 우리는 함수만 호출하면 알아서 교차 검증을 해주는 건데 그 원리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네, 40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